독일의 한 글로벌 인사 컨설턴트는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아시아 인재 포럼에 초청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럼 참석 전날 태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삼성은 여전히 폐쇄적인 한국 기업에 불과하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화제가 되는데요. 과연 컨설턴트가 직접 삼성을 경험한 후 내린 결론은 태국 장관의 주장과 같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는 레이첼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인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32살이 된 지금까지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인재 채용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논리적이고 차가운 성격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와 성과로만 판단하거든요. 이번 달 초 예상치 못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인사관리 국제포럼에 키노트 스피커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삼성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물론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한국 기업 문화에 갇혀있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활동하다 보니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지만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부호가 따라다녔어요. 기술은 좋지만 여전히 아시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다 같은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일까? 아니면 그냥 한국 기업이 해외로 확장한 것에 불과할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길에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삼성은 분명 좋은 회사지만 결국 내부 결속만 강한 전형적인 한국 기업이다. 아시아 인재들을 우대하긴 하지만 진정한 다문화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과연 이 장관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다른 면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선입견과 실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찾아내는 것이 제 일의 핵심이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벌써 저녁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내일 포럼에서 만날 사람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인들만 핵심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겉으로는 다국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매출 규모, 글로벌 사업장 현황, 주요 경영진 구성, 지역별 인력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숫자로는 분명 글로벌 기업이지만 실제 조직 문화와 인사 시스템은 어떨지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태국 장관의 발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로비 곳곳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들이 눈에 띄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국어 안내방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야 영어가 이어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건 다문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군.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한국인이었고 심지어 외국인 방문객을 안내하는 직원조차 한국 억양이 강한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포럼이 열리는 컨퍼런스룸으로 향하는 길에도 복도 벽면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다른 참석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태국 장관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한국적 색채가 너무 강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룸에 들어서자 약간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참석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이 저처럼 외부에서 온 초청 연사들이나 파트너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삼성 직원들은 여전히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였어요. 좌석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오늘의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군. 형식적인 글로벌화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중심의 기업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포럼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어제 읽었던 태국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삼성은 아시아 인재만 우대한다는 그의 발언이 더욱 설득력 있게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만 봐도 그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주최 측에서 나눠준 포럼 자료집을 펼쳐보니 오늘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발표자 명단을 보면서 또 한 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글로벌 인재 채용에 관한 포럼인데 주요 발표자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한국 이름이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참석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은 정말 인상적인 회사지만 아직도 한국적 특성이 너무 강해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글로벌 리더십과 다문화 경영이었어요. 진행자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북미사업부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글로벌 인재개발 담당 부사장인 프리아 샤르마를 소개합니다.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인도계 여성이었어요. 우아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첫 번째 선입견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아는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뭄바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지난 10년간 삼성에서 일하면서 한국, 싱가포르, 미국을 오가며 근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삼성의 글로벌 인재 채용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갑자기 동시통역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베트남어까지 실시간으로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언어의 통역이 필요한 걸까? 이유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들 중에 베트남 출신 삼성 직원이 베트남어로 질문을 하더군요. 그리고 프랑스 출신 연구원이 프랑스어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한국 회사인데 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국어로 발언하고 있는 걸까? 프리아의 발표 내용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성에서는 국적이나 학벌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 역시 인도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제가 가진 기술적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현재 위치에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삼성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었어요. 혹시 이것도 대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쇼에 불과한 건 아닐까? 질의응답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복도에서 몇몇 삼성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영어로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분명히 유럽 억양의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두 명의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이 있다고 해서 전체 조직 문화가 다문화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 사례 발표라는 주제였어요. 발표를 맡은 팀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3명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독일 출신, 한 명은 말레이시아 출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칠레 출신이었거든요. 독일 출신 연구원인 마르쿠스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마르쿠스입니다. 오늘 저희 다국적 팀의 협업 사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의 한국어는 약간 어색했지만 성의껏 한국어로 인사를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말레이시아 출신 엔지니어인 아이샤가 영어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팀은 서로 다른 세계 대륙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성의 글로벌 협업 시스템 덕분에 이제는 마치 한 가족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보여준 협업 과정이었어요.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보니 이들은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된 기술 문서가 자동으로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팀원들이 동시에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칠레 출신 디자이너인 카를로스가 스페인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현장에 스페인어 통역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에서 소외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 라틴 문화적 감성이 제품 디자인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글로벌 기업보다도 체계적인 다문화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들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까지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더군요. 아이샤가 보여준 또 다른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슬람교도라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해요.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회사에서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줬고 회의 시간도 제 기도 시간을 고려해서 조정해주더군요. 마르쿠스도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어요. 독일에서는 오후 5시면 대부분 퇴근해요. 처음에는 한국의 야근 문화가 걱정됐는데 제 상사가 성과만 좋으면 근무 시간은 유연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국적 기업이 아니다. 이건 국경 없는 실험실이다.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업무 스타일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컨설팅해왔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다문화 통합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세 번째 세션 발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삼성의 일상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포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쇼케이스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해봤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심지어 독일어로 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랍어였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레바논에서 왔고 지금은 중동 지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음식 외에도 할랄 음식, 비건 음식, 심지어 인도 커리까지 준비되어 있더군요. 저는 샐러드를 골라서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오후 미팅에서 로히트가 발표할 예정인데 혹시 힌디어 통역이 필요할까? 아니야, 로히트 영어 완벽해. 하지만 질문이 복잡해지면 힌디어가 편할 수도 있으니까 통역사 대기시켜둘게.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삼성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여전히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일까?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 게시판을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각국의 전통 명절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춘절, 인도의 디왈리,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까지 다양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분이시네요.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김민수입니다. 저는 자신을 소개하고 게시판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런 다문화 행사들을 정말 진행하나요? 김민수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난주에도 라마단이 끝나는 이드 축제를 회사에서 함께 축하했어요. 무슬림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모든 직원들과 나눠 먹었거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다문화 기업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보는 것들이 선별된 모습들일 수도 있잖아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태국에서 온 참석자가 옆에 앉더군요. 저는 그에게 어제 본 태국 장관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언급해봤어요. 태국 장관께서 삼성은 아직도 폐쇄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네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문화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승진이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이런 다양성이 반영되는지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다문화적인 모습을 보여줘도 결국 권력과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에서 온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어제 기사에서 본 태국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진짜 본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태국 장관은 약간 조롱 섞인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결국 승진은 한국인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임원진 구성을 봐도 여전히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요? 이런 걸 보면 삼성은 여전히 한국 중심의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순간 회장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발표자의 반응을 주목했습니다. 저 역시 긴장하면서 답변을 기다렸어요.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무대에 있던 프리아가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직속 상사는 호주 출신 마이클 톰슨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싱가포르 출신 리웨이밍이에요. 제가 북미 사업부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된 것도 국적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태국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한국 본사에서 내리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외국인 임원이 있다고 해도 진짜 핵심 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는 다른 발표자가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채용팀 리더인 박지현 상무였어요. 장관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여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박지현 상무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새로 임명한 동남아시아 지역 총괄도 태국 출신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태국 국적 때문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적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 요인이 아닙니다. 태국 장관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반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한국어를 못하면 승진에 불리한 건 아닌가요? 결국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박지현 상무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는 다양한 시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물론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포장한 게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박지현 상무의 여건보다 중요한 질문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현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투어에 참여했어요. 아무래도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보는 게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투어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복도 벽면에 걸린 배치표가 눈에 띄었어요. 각 팀의 구성원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이름들 사이사이에 외국 이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 이름까지 병기하고 있더군요. 제임스 윌슨, 아메드 알리 아흐메드, 마리아.
가르시아 마리아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한글 이름을 사용하는 건가요? 가이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이에요. 한국 동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스스로 한글 이름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팀워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독일 출신 엔지니어가 한국인 동료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인도 출신 연구원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이런 다양한 언어가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투어 중에 만난 한 연구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프랑스 출신인 피에르라는 분이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해 주더군요.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줘서 지금은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기술적인 내용도 한국어로 토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자료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회화 수준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용어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우면 동료들과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져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글로벌 협업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화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나라의 삼성 오피스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독일 뮌헨, 인도 방갈로르, 브라질 상파울루까지 동시에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각 지역의 직원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발표하면 실시간으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이었어요. 독일 직원이 독일어로 설명하면 즉시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 다른 지역 참석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투어를 안내하던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언어가 소통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첨단 번역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물론 미묘한 뉘앙스는 직접 대화하는 게 좋지만 기본적인 업무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게시판에는 각국의 전통 명절과 관습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명절들을 회사에서 함께 축하한 사진들까지 전시되어 있더군요. 인도의 홀리 축제 때는 모든 직원들이 컬러 파우더를 뿌리며 함께 즐기는 모습,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때는 독일 전통 의상을 입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 심지어 브라질 카니발을 재현한 파티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구나.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식당이었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할랄 음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건 메뉴, 각국의 전통 음식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직원들을 위해 해가 진 후에 먹을 수 있는 특별 도시락까지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투어를 마치고 다시 컨퍼런스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한국적인 요소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태극기와 한글 간판들이 폐쇄성의 상징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회사의 뿌리로 보였거든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침에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태국 장관의 발언도 결국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성급한 결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을 완전히 깨뜨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재 채용 시스템은 단순한 다국적 기업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들은 국적이나 언어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문득 프리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권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삼성에서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보다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를 먼저 묻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쓰면서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피에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받으며 일하는 아이샤, 독일식 근무 스타일을 인정받은 마르쿠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서로의 차이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인의 체계적 사고방식, 인도인의 수학적 역량, 브라질인의 창의적 감성 등을 각각의 강점으로 받아들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은 한국 기업이 아니었다. 삼성은 한국에서 시작된 세계였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와 잎사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각국의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거대한 나무 같았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아침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도시에, 이 회사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꿈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태국 장관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정중하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삼성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당신의 우려와는 달리 이곳은 정말로 국경 없는 인재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침에 품고 왔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감탄과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삼성은 정말로 한국인만의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